지금 우리 바다에 방사능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당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놨는데요. 配慮を進め、福島の復興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避けて通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 우려가 현실이 되자 바다를 터전 삼아온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민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한숨이 깊어지긴 마찬가지. 바닷물을 끼고 하니까 우선 바다에 방류를 하면은 우리한테도 큰 타격이 오리라 생각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2년 후에 버린다니까 2년 후에 못 버리고 해야지 어쩐 수를 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손님들이 이거 어디 거냐고 일본 거 아니냐고. 장사들도 주고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바꿔야 되고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는 거야 이제. 실제 오염수 방류는 2년 후. 하지만 수산물 안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일반 시민들 역시 깨름직하긴 마찬가지. 아니 섬뜩하죠. 해산물 좀 먹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죠. 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구나. 우리가 거기서 이 수산물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프로시오 해류를 통해 흘러나오는 오염수는 북태평양으로도 이동하지만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내기 어려운 방사능 물질을 바닷물로 희석해 마셔도 될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방사능 오염수 문제. 일본의 결정이 인체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근거는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어떠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하지만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자국 내 일본인들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潜水延々と30年も流されたらもう福島県の漁業の未来はなくなってしまう。とっても心配です。もう子供たちと海には行けないし、お魚は食べれないと思ってます。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까?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반대 시위는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이웃나라, 특히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정부는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국제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의 안전을 담보할 과학적 근거와 정보 제공, 그리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유엔 전문가들은 전 세계인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리고 어제 전남 여수에선 어선 160여 척이 일본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도 바다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앞으로 2년 후에는 해산물을 많이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우리가 더 타격이 많죠. 국민 개개인도 물론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나라 대 나라로서 정부에서 특별한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2년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희석을 시킨 후에 방류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원자력 물질이 모두 없어지는데 25만 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희석을 지금부터 시켜서 한 20년, 30년 동안에 걸쳐 천천히 내보내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냐. 대표적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일본에서는 다액중 제거 시설로 일단 방사능 물질을 다 걸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중수소 같은 거는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안전한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국제 원자력기구나 미국은 일본의 결정 수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럼 방류는 기정사실이 됐고 이건 결국 시간 싸움 아닌가 뭐 싶네요. 그러나 해볼 수 있는 게 유엔 해양법 재판소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일본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이 다른 나라 바다를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자신들의 바다에 이 오염수를 내놓으면 우리 앞바다까지 한 200일 걸리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소를 해서라도 네. 재판 과정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 정부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를 이웃 나라들과 하거나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하고 와서도 된다는 말을 할 정도면 정보를 달라. 그리고 정보를 봐서 우리가 검토해서 투명하고 안전하다면 우리도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2년 후에도 저는 해산물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나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문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지난주부터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양재열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